안녕하십니까. 오징어 외계인의 기보풀이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은 어제 약속한 대로 기억과 추억님의 기보풀이를 좀 할 건데요. 이분이 어저께도 대국을 했는데, 지금 현재 방송 1위 슈이빈이님, 임대빈 프로님, 방송 이제 1인자신데, 그분도 그렇고, 박영환 프로도 그렇고, 정원직 프로도 그렇고 김원수 TV님까지,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아프리카 방송하시는 북풍의 참치 프로님까지 더불어 해가지고 지금 프로님 5명을 상대로 전적이 화려합니다. 유일하게 이제 박영환 프로만 2승을 기록하고 나머지 프로님들은 다 지셨거든요. 그래서 우창균 프로도 1패를 했고, 수이빈 님도 지금 어제 또 한 판 둬가지고 이제 3판을 뒀는데 3번 다 지셨고요. 정원직 프로님도 3판을 내리지셨고요. 박영환 프로에게는 2승 2패를 기록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일하게 지금 프로님들 대국하신 분들 중에 박영환 프로만 2승을 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모든 방송하시는 분들에게 도전장을 이제 내밀어서 저격같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제가 봤을 땐 저격 같습니다. 저격 같아서 저격을 하셔가지고 이제 승리를 해서 이름을 떨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프로인지 뭐 장도 같진 않고요. 방송을 지켜보고 다른 뭐 시청자분들이나 프로님들 말씀은 장도 같지는 않고 프로님 같다. 정원주 프로님 말씀을 빌리자면은 프로 같다. 프로인데 조금 본인의 뇌피셜로는 최진호 사범님이지 않을까, 샴파의 최진호 사범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저도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프로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장기를 해서 이렇게 뭐 장도를 쓰지 않고 프로들을 쉽게 이제 제압하는 거 보면은 상당한 실력자인데, 아마추어가 이런 정도의 실력을 낸다라는 건 좀 어렵겠죠. 장도가 아닌 이상은. 근데 뭐 장도가 아니라고 했을 때는 프로 외에는 이렇게 쉽게 제압을 할 사람이 극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원주 프로님도 상당한 실력자이기 때문에 웬만한 장도들도 이제 제압을 하시는 분인데, 일반 이렇게 뭐 장도를 안 쓰고 그냥 손짱에 두시는 분이 슈이빈님도 3번이나 이기고 정원직 프로를 상대로 3번 연승을 한다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지금 방송 지켜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방송하시는 이제 프로님들 사이에서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1패를 어저께 하고 1패를 기록한 게 해빙기예요. 해빙기님인데, 이비님 좀 언급하고 싶진 않지만 굳이 이분 뭐 장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뭐 행마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거의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 지금 3인가 그렇죠. 랭킹도 3인가 그렇고, 많이 떨어지셨네. 3위였는데 지금 현재는 뭐 15위로 떨어지셨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대국수도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이런 승률이기 때문에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장도에게는 기억과 추억님이 이기지는 못하고 있는데, 다른 뭐 프로님들을 상대로는 본인의 페이스대로 쫙 이끌면서 행마 자체가 뭐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마를 한다는 건 아마추어 같진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제 생각에는 진짜로 뭐 정원주 프로님 말씀처럼 최진호 사범님의 또 다른 샴파가 아닌 다른 아이디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 모든 방송에 출연을 했잖아요. 지금 뭐 기본수 TV님에서 한 번 둬서 이겼고, 박영환 프로는 4번 둬서 이제 2승 2패고,
슈이빙님은 그 어제 오늘 해갖고 3패를 기록하고 그 정원직 사범님 같은 경우는 그냥 어제 내리 3판을 지셨어요. 계속 이제 뭔가 한 번 지고 한 번 이겨보려고 했는데 제대국 요청해서 흔쾌히 승낙을 해서 3번 연속으로 뒀는데 지셨고 그 다음 판이 이제 슈이빈이 장기 그 임대빈 프로를 또 해서 겨뤄가지고 또 이겼고요. 그 다음 이제 아프리카 방송하시는 북풍의 참치님을 또 한 번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방송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저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뭐 박영호 프로를 제외하고 다 이겼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정원직 프로님 당황하시는 그런 고 슈비님 역시 방송은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당한 그 실력자라는 게 이제 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언급한 대로 아마추어라고 하면 굉장히 좀 파란을 일으킬 만한 실력자인 거고요. 그 유명하신 프로님이 또 다른 아이디라고 하면 뭐 그렇다고 쳐도 그렇지 않은 분이라고 하면은 굉장한 실력자인 거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이제 좀 기부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슈이비니 장기님 말고 제일 처음 뒀던 슈이비님 제일 먼저 뒀죠. 그다음에 기본수님이 뒀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슈이비닝님이 첫 대상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수 팀님이셨고 딱 시간대를 방송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두는 거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매칭될 확률은 적거든요. 왜냐면 그 시간대에 대국자들이 많기 때문에 딱 그 타이밍을 절묘하게 맞춰야지만 이게 대국이 성사가 되는데 그런 면에서 확실히 저격인 것 같습니다. 저격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그래서 기억과 추억님이 초를 잡았고 수이비닝 장기님이 한을 잡았고요. 형태는 뭐 좌기마대 우기마니까 이렇게 실제 프로님들 대국처럼 마주보는 귀마 형태로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초에서는 좌변 조를 쓸어서 상대의 좌변에 있는 귀마를 독병을 만들어 유리하겠죠. 역시 이제 수순대로 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반대쪽 병을 쓸어서 찾기를 확보하고요. 진말 올리고 왼포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쪽에 있는 그 좌변병이 독병이 돼서 추후에 양차 합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 중앙조를 쓸어서 상이 나가줘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이제 중앙병을 우측으로 쓸어서 합병을 하고 이 소스는 거의 동일합니다. 이렇게 이제 귀마 대 귀마 형태에서 이렇게 해줘야지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선수잡은 초에서는 이렇게 해야지만 좌변의 독병을 만들어서 양차 합세나 이런 걸로 해서 그 1.5점의 덤을 만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토를 해야 될 거는 이렇게 뭐 병을 띄워가지고 할 경우에는 또 더 피해가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뭐 프로님이 아니더라도 9단 분들이 좀 뭐라 그래 공략법 다 익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왼쪽이 탈탈 털려가지고 결국은 뭐 형태가 무너지면서 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뭐 차가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위로 한 칸 올라서 궁을 내려서 합세를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가 올라와도 이 병이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초에 이제 궁을 내려가지고 했을 때도 상이 나온다 하더라도 밑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 독병을 양득을 허용을 할 수밖에 없고 하기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을 올려서 대응하는 형태 자체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공략하는 법들 다 익히셨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실전대국처럼 쓸어서 대응을 해야 이쪽이 무너지는 형태를 좀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마를 올려서 차가 나와서 최소한 대차라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겠다는 거죠. 차를 올리고 공이 빠져서 대응을 하고요. 양사등으로 양사등을 했다라는 거는 빨리 이제 차를 지원을 해서 이제 상위 귀상이 뜨고 뭐 이랬을 때 합세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중포를 한다라는 거죠. 상대의 대응을 보고 이쪽 이제 귀마 쪽이 다리가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상대가 어떻게 대응에 따라서 중앙상으로 이렇게 궁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검토를 해드리면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이렇게 대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대처를 허용을 해주고 넘겼을 때 상이 올라가서 이쪽으로 합세를 할 수 있죠. 이렇게 차가 갈 경우에는 이렇게 쳐버리고요. 먹었을 때 이렇게 빠져서 차와 말을 동시에 거는 수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좋은 자리를 먼저 차지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애매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가 이쪽으로 가도 산길이고 현재 산길이 차있기 때문에 차를 피해줘야 되는데 그럼 이제 마의 희생을 뭐 막을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런 걸 좀 노려가지고 이제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한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가 나왔네요. 진마가 올라와서 대응을 했을 때 이랬을 때는 뭐냐면 이렇게 상으로 이렇게 쳐가지고 먹었을 때 이렇게 장군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마가 미리 올라와서 이런 장군을 치는 맛을 조금 방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전대구에서 이렇게 올렸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귀상이 올라와서 양체 합세라든가 이런 걸로 선택을 한 것 같고요. 먼저 이제 포가 넘을 자리들을 미리 확보해서 대응을 하고요. 그래서 포로 막았을 때 상을 달라고 했을 때 그냥 졸로 지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견마로 빠져서 상이 올라오겠다는 거죠. 찾기를 확보하고 상이 올라왔을 때 포를 먼저 넘겨서 차를 쫓아보고 차가 한 칸 들어서서 조를 지키면서 두 칸 들어서 조를 지키면서 대응을 하고요. 역시 조를 올려서 이제 추후에 마가 위로 올라서 차를 쫓겠다. 역시 그 수순으로 가고 차가 멱을 막았을 때 그냥 치고 장군을 치고요. 포를 넘겨서. 그래서 이제 이 중포를 했을 때는 이렇게 두껍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궁을 내린 게 적절한 대응 같습니다. 궁을 내려주지 않으면 시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귀상이 올라와서 이 조를 또 노려주고요. 중앙으로 당겨서 대응하고 면포를 넘겼을 때 뭐 마루 내려가서 지켜주고 지금 수입인이 굉장히 선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지금 형태로서는 딱히 뭐 무너지거나 양득을 허용하거나 이런 거 없이 수비를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돌아서 합체를 하고 포를 달라고 했을 때 단순히 살을 하게 되면은 이쪽 이제 얇아지기 때문에 봐드리면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쳐가지고 먹을 수가 없죠. 먹을 수도 있겠네요. 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살을 칠 수가 없고 성립이 안 되는데 그냥 불안한 거죠. 이렇게 되면 이쪽이 이제 다리가 잘못하면 여차하면은 상의도 뜨는 맛이 제한이 되고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런 상태가 되면은 굉장히 좀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살을 가운데로 모아서 지켜주는 것보다는 어차피 포가 지켜주고 있으니까 단 포를 넘겨서 대응을 했을 때 이것도 뭐 성립이 안 되죠. 검토래도 이렇게 쳐가지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먹어주면 되니까 마가 서로 지켜주기 때문에 양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차를 쫓으면서 대응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밑으로 빠져서 여의치 않기 때문에 뭐 조를 당기겠다 이런 거죠. 일단 병을 합병해서 튼튼하게 하고 차를 쫓았을 때 들어서서 대응하고요. 다시 한번 쓸겠죠. 마가 겨냥이 되기 때문에 올려서 대응하고 뒤로 빠졌을 때 마가 뜹니다. 어차피 근데 여기서는 병을 밀어도 뭐 다시 돌아와야 되는 수순이라 여기서는 뭐 포로 치고 말을 취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이쪽으로 빠져서 대응을 했습니다. 올려서 대응하고 하나 올려서 조를 밀지 못하게 자리를 확보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차를 포로 넘겨서 차는 이제 포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공짜는 아니고요. 이걸 먹을 수는 없죠. 이게 포로 먹으면 되니까 공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빠지는 수가 되고 포를 넘겼을 때 대처를 하자고 상이 이제 했을 때 또 다시 한번 대처를 하자고 했을 때 자리를 확보하고 또 대처를 하자고 하죠. 이거는 차를 가둔 국면이거든요. 정확하게 따지면은 뭐 이 상태에서 차가 이제 우변에 제한이 되다 보니까 지금 상이 이쪽으로 돌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상이 빠져서 찾기를 확보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줘야 한 이쪽에 우측이 지금 뭐 다 방비가 됐는데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대차를 하자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빠져서 찾길이 열리게끔 하고 이랬을 때는 이제 뭐 다음에 포를 넘기는 수에 차가 희생이 되기 때문에 말을 눌러주죠. 그래서 뭐 다음 수에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먼저 취하고 들어가니까 차를 잡기 위한 지금 수순인데 서로가 이제 허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좋은 자리들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물을 눌러서 대응을 했고요. 이렇게 했을 때는 말을 지켜서 대응하는데 대신에 저기 포 라인이 궁 라인이 이제 다리가 하나라서 두 개라서 잘못하면 이제 겨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대차를 하자. 바로 취해라. 나는 차를 취하겠다 이거죠. 단순하게 대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상이 희생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까지 본 거죠. 상과 말을 겨냥을 하면서 밀어 밀어서 대응돼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포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포를 주네요. 장군이 먼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포를 먹었을 때 이렇게 먼저 먹고 포를 먹었을 때 이 장군의 이 포를 취하겠다는 거죠. 위로 올리면은 이 포를 취하겠다. 어차피 크게 손해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뭐 취했을 때 이거를 취할 수가 있고 말을 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순으로 갈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이거를 취할 수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이때 이제 뭐 합병을 하거나 이런 수순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점수는 그대로 1.5점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선택은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싫기 때문에 상을 했을 때 멱을 막아서 제한을 하고 포는 어차피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포를 이거를 뭐 이렇게 돌아가면 어차피 이렇게 먹어서 외통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외통은 아니구나. 포를 취하고 이제 돌아서는 거죠. 저기 다리가 하나만 있으면 외통으로 입궁해서 양포 합세랑 차액에서 입궁이 되는데 입궁수는 아니고요. 두 개고요. 그래서 다시 뭐 빠질 수는 있겠죠. 먹고. 그래서 이제 포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렇다고 뭐 다른 걸 칠 수 있는 기물도 없죠. 앞에 이제 다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칠 수 있는 기물도 없고 빠진다고 하면 이렇게 뭐 끝으로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어차피 취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취합니다. 이거는 외통을 노리겠다는 거죠. 단순하게 이렇게 취하면 병 되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취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한 수는 아니고 어차피 이렇게 돌아가면 그만이니까 이렇게 찔러가지고 상을 취할 수는 있겠지만 또 이렇게 묶어버리는 수가 또 성립이 되니까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수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외통을 노리자. 외통을 노리자 하고 한번 캔슬죠. 그래서 단순하게 포가 돌아가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 외통수가 성립이 되죠. 장군에 이걸로 막아야 되는데 이 장군에 끝나는 수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걸 노린 거죠. 그래서 이제 쓴 건데 뭐 이거 취할 수도 없습니다. 포가 이탈하는 순간에 장군의 외통이기 때문에 이걸 뭐 취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상황이죠. 장군의 외통이니까. 그래서 이제 포는 부동이 된 상태고 살을 올려서 대응을 해야겠죠. 아니면 막아뜨거나. 근데 막아뜨는 수도 이것도 뭐 이렇게 쳐버리기 때문에 먹으면 또 외통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도 별로 좋은 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괜찮은 수는 뭐 살을 미리 닿는 수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대구에서는 역시 살을 닿죠. 닿았을 때 포를 취하고 이렇게 합병을 해서 든든하게 하고 막아떠서 들어가겠다는 거. 살을 취하겠다. 졸로 막으면은 뭐 병을 취하겠다 이거고요. 여기서 뭐 이렇게 하면은 뭐 포로 취해도 되고 어차피 상이 뭐 이탈할 수 있는 그 멱이 다 막혔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막아떠서 이렇게 해도 되고 선택사항이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막 이렇게 뭐 대응한다고 하면 이렇게 뜬다는 거거든요. 뭐 돌 수는 있겠지만 이걸 치고 이거 먹었을 때 이수에 또 외동이 되니까 여러 가지로 뭐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 들어와 버리면은 좀 곤란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실전에서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이 떠서 일단 말을 포로 겨냥하고 궁이 먼저 돌았죠. 포가 뜨면은 외통이죠. 상이 어차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먹었다가 자칫 먹었다가는 이 장군에 상으로 먹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포장이라서 상으로 취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실전대구에서는 뭐 차로 지키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을 일단 쫓아서
했을 때 먼저 취하고 궁으로 취하면 이게 궁으로 뭐 이렇게 취할 경우에 이 장군의 역시 외통이죠. 그래서 포는 취할 수 없는 거고, 혹시 이거를 취하더라도 이 장군을 먼저 치고 이렇게 막았을 때 뭐 먹는 수라든가 이런 게 성립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마가 들어가서 살을 하나 칠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포로 취하든 마를 취하든 그게 뭐 상관없겠죠. 그래서 실전대국에서는 역시 마를 취하고 장군을 쳤을 때 역시 맞고요. 쓸고 미눈수를 선택해도 되는데 일단은 합병을 했습니다. 합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 나왔을 때 이렇게 쓸어서 응대를 하고요. 돌아가서 차를 걸기 때문에 역시 똑같은 수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그 수랑 반복돼서 취할 수가 없습니다. 공짜입니다. 공짜. 그래서 궁으로 취하면은 아까는 이제 궁으로 취했지만 이번엔 사로 취해도 이 장군의 이제 외통이 되니까 궁으로 취하든 사로 취하든 외통은 동일하거든요. 뭔가 좀 요거는 약간의 이제 실수 부분이 반영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장군을 못 치니까 포가 떠서 장군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를 취해서 대응하고 장군을 쳤을 때 차로 일단 맞고 장군을 치니까 공 올라갔을 때 다시 한번 장군을 쳐놓고, 일단 요거는 이제 수를 벌기 위한 수순이죠. 뭐 초읽기에 몰렸다거나 이랬을 때 줄 수는 있는 거고, 차를 쫓고 다시 병을 당겨서 포를 일단 쫓아놓고 돌아서 차를 먼저 겨냥하니까 이 선수를 먼저 잡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조를 또 취하고 중앙으로 쓸었을 때 외통을 노리니까 살을 피해서 대응하고요. 조를 올려서 포다리를 일단 끌어놓습니다. 다시 포다리를 만들어 놓고 중앙을 포로 넘겨서 외통을 방비할 수가 있겠죠. 역시 밀어서 상을 취하니까 중앙보다는 이쪽 기포가 더 위험하다 판단하셔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지킬 기물이 없어요. 같이 포를 겨냥하자. 너도 뭐 포를 먹어라. 나도 포를 먹겠다. 그냥 포를 취하면 되죠. 여기서는 상군의 외통이니까 다음 주에 이렇게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취하면 이렇게 장군의 이제 차장과 포장에 의해서 외통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차로 되는데, 차로 이제 장군을 먼저 쳐서 상장을 치니까 일단 되는데 1위도 그냥 차례밖에 안 되죠. 이렇게 해서 위로 올리죠. 어차피 뭐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검토를 해드리면 이렇게 하더라도 포로 취하면 그만입니다. 그럼 4만 죽은 거죠. 결과적으로는. 내렸을 때 나가서 다음 수 입궁을 하겠다. 딱히 지금 뭐 막을 수 있는 기물이 없어요. 입궁수를 허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막을 수 있는 기물이라고는 이제 상밖에 없는데 이 상으로 이제 이렇게 뭐 임시 방편을 할 수는 있겠지만 또 말아먹기 취할 수가 있겠죠. 다 죽는 국면이죠. 이것저것. 이제 역시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게 이 상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서 끼웠을 때 뭐 취하고 포를 노리니까 돌아갈 수 있는 자리는 상길이고 마가 돌아가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이렇게 떠서 포가 먼저 이동을 제한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조리 겨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살을 닫고 이러면 이 상태에서 살을 닫을 수는 없는데 막아 뜨고 하면 이제 최악이 되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벌려서 대응하고 뼈을 일단 해놓고 역시 합사를 해서 대응하고요. 점수상으로도 지금 뭐 7.5점이기 때문에 뭐 포 하나 정도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포 하나랑 졸 하나 정도. 이렇게 떠서 살을 노리니까 장구를 먼저 쳐서 대응하고 공으로 들어갔을 때 일단 살을 피해 놓고요. 그래서 이제 면포를 노리거나 이런 부분을 제한하고 다시 끼우죠. 돌아가지 못하게. 이렇게 되면 뭐 반복수에서 200수 채워도 역전이 어렵죠. 한수심을 합니다. 할 게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올려서 대응하고 혹시라도 상으로 살을 칠 수 있으니까 올려서 대응하고요. 포를 넘겨서 활용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떠서 일단 포도 이동할 수 있게끔 하고 병을 일단 넣었습니다. 위로 올려서 대응했을 때 이제 포가 갈 수가 있죠. 이렇게 한 칸 쓸어서 응대를 했을 때 위로 장구를 먼저 쳐서 상을 먹겠다. 좋은 판단 같습니다. 상을 먹어서 어차피 점수가 앞서니까 5점을 취하고 주겠다는 뒤로 뺐을 때 살을 내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뭐 이거를 해서 물론 뭐 포를 안 줄 수도 있겠지만 안 주는 게 제일 좋겠죠. 이렇게 해주는 게 제일 좋겠죠. 어차피 막아 지키니까 밀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를 굳이 허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사 이제 포마대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역전 자체는 좀 어렵죠. 기물 점수 차이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2점을 만회해서는 뭐 답이 없거든요. 포를 공짜로 취해야 하지만 역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병으로 포를 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권을 누르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기부를 보면 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행마가 좀 복잡했죠. 좀 정신이 없고 중포를 했고 뭐 농포전을 통해서 이득을 보려고 했는데 다 예의치 않고 굉장히 한에서 방어를 잘한 거예요. 후수 기마가 굉장히 불리한데 역시 이제 프로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비가 다 된다는 부분이죠.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잘 대응을 했는데 차이를 만들었던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기물이 상밖에 죽은 게 없죠. 초는. 그러니까 상과 병이 교환되고 2.5점 이제 한이 앞선 상태에서 딱히 뭐 초가 유리한 부분은 없었거든요. 여기서 전번 타면 차가 갇혀 있는 상태에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대차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니까 대차를 했고 여기서 조금 벌어졌습니다. 이 싸움에서 결국에는 포가 희생이 되면서 조금 기물 점수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병도 하나 취하고 말했으니까 상할 공짜로 취하고 이랬기 때문에 좋았는데 이 수순에서 이 외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포를 희생하다 보니까 그 이득을 받던 뭐 상을 먹고 이랬던 부분이 없이 그냥 좀 전의 상황과 동일하게 흘러갔는데
여기서부터 좀 차이가 일어났죠. 여기서부터 4가 공짜가 되고 장군에 계속 이제 좀 농락이 됩니다. 4 죽고 돌 죽고 결국은 5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기물상으로 이득을 취한 게 없고요. 오히려 지금 더 불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역시 마가 시행 이 이수가 좀 컸죠. 좀 전에 이득 본 거는 뭐 상쇄를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기포에 의해서 포가 아까 희생이 되고 이 기포에 의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포에서 뭐 사가 죽고 마가 그냥 공짜가 됐기 때문에 물론 조를 먹긴 했지만 장군에서 올려놓고 이쪽 라인을 벗어나지 못하게 해놓고 살을 남겨서 쫓아놓고요. 그걸 위협을 했을 때 물론 이제 조를 취해서 만회를 해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포의 희생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여기서 기포를 그러니까 이쪽이 라인이 기포 때문에 이제 시살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한데 여기서 당장에 뭐 차를 올려서 대응을 하기에도 먼저 취하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장군에 계속 이제 공략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기포로 막는다고 이제 포로 막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선택 같아요. 이렇게 중포를 한다고 했을 때는 궁이 뭐 돌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위협을 덜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차로 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지켜주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있는데 또 이제 병을 노리고 이제 이걸 취하는 거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장군이 궁이 돈다거나 궁이 돌 수는 없죠. 이제 폭을 또 취하시니까 그냥 뭐 단순하게 이렇게 막거나 해야 되는데 계속 시달린다라는 거죠. 장군에 돌았을 때는 또 외통이니까 그래서 좀 그 아까 포가 희생이 되면서 이 기포에 좀 농락을 당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또 추가적인 포의 희생과 희생은 어쩔 수 없었죠. 이거를 이제 지켜줄 기물이 없어요. 그나마 이 선택이 이제 포를 교환하자인데 다음 수의 외통이라 어쩔 수 없이 장군을 쳐서 차대를 하고 여기서는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뭐 좀 역전이 좀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첫 판에 그 대국은 이렇게 좀 깊게 풀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계속적으로 이번에 기보를 보게 되면 워낙에 이제 영상 자체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좀 한 대국 한 대국 좀 나눠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프로를 잡은 이 기억과 추억님이 프로를 잡은 슈이빈 임대빈 프로님의 첫 대국 요거를 풀이를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도 시리즈로 제작을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